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저희들이 이제 4강째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1강, 2강, 3강 이렇게 하면서 맥주에 대한 그런 원료, 뭐 메가부터 물까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공정, 그다음에 이제 발효 공정, 이렇게 해서 맥주가 어떤 원료로 해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제조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총 치고 5강으로 좀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 공정 하나하나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압축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강의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일부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화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또 발효공학, 막 미생물 얘기 나오고 이래서 조금은 좀 처음 대해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제 맥주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원료 하나하나, 공정 하나하나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 이론 5번을 통해서 개요식으로 이제 실습하기 전에 실습이 이제 주 목적이고, 실습을 위한 하나의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다 이렇게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써놓은 그런 맥주 개론이라는 책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나 제조에 대한 건 이제 저번 주 3강까지 해서 저희들이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맥주의 향미에 대해서, 맥주의 향과 맛에 대해서, 결국은 뭐 우리가 많은 맥주에 사용되는 원료들, 메가부터 뭐 부원료 포함해서, 그다음에 많은 공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그런 맥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소비자 입장이나 또 제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만든 그 맥주가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향을 내는지, 이게 과연 현대 소비자들한테 맞는 맛인지, 또 어떤 좋은 향들 맛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어떤 향미를 좀 더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원료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의 향과 맛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려면 1강부터 3강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지금 최종 맥주에서 만들어 놓은 맥주에서 나온 이 맛과 향이라는 게 거기서 왔구나, 원료에서 왔구나, 아니면 발효 공정에서 왔구나, 아니면 그 숙성을 통해서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잡고 품질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지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맥주의 향미인데, 요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2번에 걸쳐서 4강, 5강에 걸쳐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맥주를 제조하시거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 맥주 향미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술을 이렇게 맥주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좋은 향과 맛만 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맛이 틀어지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이상한 향이 풍기기도 하고, 어떤 좀 신맛이 너무 강하고, 어떤 좀 단맛이 또 강하고, 막 이렇게 맛과 향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이미치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좀 불쾌한 맛, 향? 과연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맥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원료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공정을 통해서 했더라도 어디선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가 맛과 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미치라고 하죠. 그런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맥주의 맛과 향이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좋은 향과 나쁜 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들의 맥주의 향미, 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첫 장에 나오는 게 좋은 맥주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맥주라는 거는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마시기 편하고, 뭐 뒤끝이 없어야 되고, 물론 또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게 가격도 좀 싸야 되겠고, 그죠? 뭐 그러면 이제 좋은 술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조금은 전문적인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일단은 좋은 맥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술 타입에 일단 맞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첫 시간부터 셋째 시간까지 설명드린 그런 라거 맥주, 에일 맥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라거 맥주는 라거 맥주의 타입의 향과 맛이 있는 거고요. 에일은 에일 타입대로의 향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입에 맞는
적합한 거냐 안 적합한 거냐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성분들, 그런 성분들이 적정한 농도로 들어있느냐, 그걸 이제 일단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향들끼리의 어떤 그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고, 라거 맥주도 타입이 또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술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런 성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야 사람이 관능을 할 때, 시음을 할 때 또 그대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에일도 마찬가지고, 에일 맥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일 맥주 타입에서 독특한 그런 향, 그런 맛, 그게 그대로 있냐는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좋은 술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가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불쾌한 맛, 불쾌한 향, 이런 것들이 원료나 가공 공정을 통해서 어디선가는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술의 향미라고 하는 거, 플레이버라고 하는 거는 뭐 원료, 가공 공정, 어디선가는 여기가 온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원료, 그 맥주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불쾌한 맛이나 향은 어디서 왔는지, 물론 이제 좋은 향도 어디서 왔는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고 이제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향은 살리고 안 좋은 그런 향들, 맛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능한 한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술을 마셨을 때, 어떨 때는 이게 첫 잔 마셨을 때, 내지는 오늘 그냥 술자석에서 맥주를 먹어봤더니 괜찮아. 근데 며칠 후에는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술이 맛이 진하든지 향이 강하든지, 이런 술들은 물성이 너무 또 강하다든지, 이런 술들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질린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은 맛있게는 먹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한동안 먹고 싶지 않은 이런 술은, 이런 맥주는 좋은 술이 아니에요. 오늘 먹고 또 내가 다음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도 또 이렇게 땡기는 술, 그게 좋은 술이라는 거죠. 잘 만들어진 맥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개념으로 잡고 이제 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를 하시거나 또 남의 술을 시음을 평가할 때나 이런 이제 지표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네 개의 지표를 만족시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원료들, 거기다 쓰는 어떤 그런 공정들, 사용한 공정들,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화방지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작업장의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청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술을 만들다 보면 어디선가는 미생물들이 계속 이렇게 접근하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미생물은 대기 중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가능한 한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은 항상 깨끗하셔야 되고, 좋은 원료와 스탠다드형의 그 공정을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좋은 맥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반대로 간다면 이제 좀 안 좋은 술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향미라고 하는 거, 플레이버라고 하는 거, 향과 맛에 대한 거죠. 이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향과 맛에 대한 그 정보를 알아야 되냐, 무슨 성분이 있는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제품에 대한 특성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홍천군에서 이제 친환력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제품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 유지 기한을 설정할 때도, 내 술은 이건 여과도 안 하고 살균도 안 하기 때문에 미생물들 일부 살아있고, 또 유통기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열흘 내에, 보름 내에, 한 달 내에 소진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품질 유지 기한을 설정하는 이제 그런 정보로 향미 분석을 하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제품을 리뉴얼 한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주위에 다른 이렇게 수제 맥주나 대기업 맥주하고 좀 차별화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술을 또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또 시음을 해보면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맛과 향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기 분석이나 관능 평가에서 나온 내 제품의 그 특성을 알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내 맥주의 어떤 이 향, 이 맛은 다른 데서는 잘 안 나타난다. 이게 홍천군의 어떤 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홍천군에서 재배한 어떤 보리 때문에, 홉 때문에 그런 건지, 나름 특성화를 해가지고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내가 만든 그런 맥주가 좋다고 하면, 맛도 좋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면 나는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향미 분석한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손님들한테도 외부에 체험학습을 하든, 남한테 이거를 무슨 판매를 하든,
어떤 그런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특히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학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막걸리나 뭐 이렇게 약주를 만들면서 이걸 뭐 옛날에 공문원에 나온 거를 내가 만들었다. 궁중에서 먹었다. 전통주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은 객관적이지는 않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해서 설명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지만은 사실 소비자는 이 맛과 향이 과연 이 집의 탁약주가, 이 집의 맥주가 그래서 뭐 뭔가 차별화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맛, 향 때문에 이런 건지 그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해석, 체계적인 분석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우리 전통주고 수제 맥주도 그렇고 뭔가 내가 손님들한테 어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우리 홍천에서도 이제 수제 맥주를 활성화하려고 또 호불 재배 많이 하시고 맥주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런 걸 과학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그래야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수치를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술은 홍천군에서 나오는 이 지하수, 이 특정 지역에 뭐 서성면에서 나오는 뭐 어디서 나오는 요 물의 지하수 특징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 술은 약간 경수 쪽이기 때문에 바디감이 강하고 다른 지방에 있는 맥주하고는 맛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 홍천군에서 나오는 홉 내지는 메가의 특성이 이래서 이런 향과 맛이 우리는 우리 술의 특징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이 플레이버라는 향미라는 성분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향미 용어들인데 용어를 보시면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글로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는 건데 이제 플레이버라고 하는 거 이게 향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과 혀에서 느끼는 맛, 코로 느끼는 향 이런 것들을 합쳐서 플레이버라고 해요. 그래서 입에 느끼는 건 테이스트, 코로 느끼는 거는 아로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와 테이스트를 합쳐놓은 게 플레이버. 그러니까 맛과 코로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향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프 플레이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불쾌치, 불쾌한 맛, 이미이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부케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아로마, 플레이버, 무슨 부케 이런 말, 부케 향이 난다 이런 말은 부케는 원료나 이런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맛이 아닌 어떤 숙성이나 옥통 숙성,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숙성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부케라고 하는 거고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질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아니고 텍스처는 뭔가 우리가 무슨 빵을 먹건 밥을 씹든 물을 먹든 이렇게 질감, 바디감, 입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질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비스커티라고 하는 것은 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끈적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감하고 텍스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특히 이제 텍스처 중에서도 끈적거리는 거, 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당분이 많은 그런 술들, 달짝지근한 것들, 좀 걸쭉한 술들, 가수량을 좀 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점도가 좀 높다, 좀 끈적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탑노트, 무슨 미들, 베이스 노트 이런 맛을 뭐 노트라고 하는 거라면은 느껴지는 그런 향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장미 노트다 그러면 장미향이 좀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코로 우리가 맥주를 딱 보면 처음에 느껴지는 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향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 느껴지는 최초 느껴지는 향을 탑노트라고 그러고 이건 처음에 느껴지는 않은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를 맡고 마셔보면 좀 나중에 향이 올라오는 또 뒤쪽에서 나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우리가 들숨이죠. 그 다음에 사람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날숨이라고 하는데 들숨 처음에 할 때는 못 느끼는데 날숨할 때 숨을 다시 쉬려고 할 때 그때 느껴지는 향도 있어요. 향이라는 게 들여 마실 때 나갈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이게 스레시 올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역치, 그다음에 최소 감흥 농도 이런 말씀 좀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좀 생소하죠. 역치는 뭐고 무슨 최소 감흥 농도는 뭐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향,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최소 농도. 내가 이 정도의 농도는 있어야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코로 맡을 수 있다. 내지는 이 정도 농도는 돼야 맛으로 느낄 수 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기기 분석을 통해서 뭔가 검출을 했어요. 맛이나 향 성분을. 근데 역치 이하로 떨어졌다. 만약에 이렇게
역치, 이제 제가 역치라는 용어를 이제 쓸 텐데, 역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맛이나 향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때로는 100mg이 될 수도 있고 누군 1000mg이 될 수도 있어요. 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역치가. 어떤 건 조금만 있어도 알고 어떤 향이나 맛은 많이 있어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휘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휘발성이 엄청 강한 거는 조금만 있어도 알지만 휘발성이 별로 없는 거는 많이 있어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누구는 100mg 있다, 1mg 있다, 이걸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다음에 맛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의 개개인의 역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역치. 그러니까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역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농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코로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역치 이상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밸류. 죄송합니다. 이 아로마 밸류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말로 아로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로마가. 그 얘기 뭐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역치라고 하는 거는 최소 농도가 얼마큼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고, 역치 이상이어야, 그러니까 내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최소 농도, 그 역치 이상이어야 내가 코로 맡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역치여야 맛도 느끼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성분인 경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로마가를 우리가 1 이상일 때 1이라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역치가 1이에요. 1mg이 있으면 이 A라는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얘가 딱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잖아요. 그건 간신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석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분의 3이니까 3이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에 3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향을 느끼죠. 반대로 1이 있어야 되는데 1mg이 이게 0.5g 밖에 없는 거예요, 분석해보니까. 그러면 1분의 0.5는 0.5밖에 1 이하죠. 이런 건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예를 들어 100mg이 있어야 되는데 딱 100이 있어. 그러면 딱 1이잖아요. 근데 100이 있어야 되는데 1000이 분석된 거야. 그러면 얘는 10배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반대로 100mg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10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10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1밖에 안 되니까 1 이하니까 역치가 1 이하라서 아로마가가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각 성분의 역치를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해봐서 아로마가를 간단하지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1 이상이면 감지, 1 이상분. 그러면 1 이하로 떨어지는 우리 역치, 사람이 맡는 냄새나 맛에 그 역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맛과 향 성분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 역치 이상의 어떤 향을 나타내는 성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내지는 상쇄시키기도 해요. 그런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치가 아로마가가 설사 1 이하로 떨어지는 거다 하더라도 그 성분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다 해보고 어떤 게 1 이상인지 그게 이제 주요 아로마가 메인 아로마가 되고 나머지 걸 또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있어서 그걸 더 강화하거나 상쇄하기 때문에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로마가가 1 이상인 거, 1 이하인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아로마가 1 이상인 게 중요하죠. 왜? 그게 처음에 우리가 느껴지는 향과 맛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플레이버가 아로마가가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버가라는 말을 쓰고 아로마가를 쓰는데 주로 이제 향미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제 플레이버가라고 하는 거고 아로마만 봤을 때 이제 아로마가 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원리는 이제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용어를 대충 이제 플레이버가 뭔지, 아로마가 뭔지, 그 다음에 역치가 뭔지, 아로마가가 뭔지, 요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4가지 용어가 우리 요런 맥주의 향미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뭐 질감이라든지 부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중요한 용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버, 아로마, 그 다음에 역치, 아로마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설명드리면서 그런 용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 강사가 설명하는 게 그 내용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맥주에는 보통 지금 이제 분석으로 보면 뭐 한 80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로마만 그러니까 휘발성 성분이죠. 아로마라는 건 휘발 성분이죠. 휘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코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아로마라고 하는 거는 향이라고 하는 건 근데 술에 맥주가 있으면 병을 따잖아요.
컵에 이렇게 따로 딸죠. 그러면 맡아보면 그 향이 그 술, 액체 속에, 맥주 속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거는 향이 빨리 올라오는 게 있고, 휘발성이 강해서, 어떤 건 휘발성이 약해서 그냥 맥주 속에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향이라고 하는 게. 일단 휘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맥주 속에 그냥 액체 속에 있으면 그 향을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단 맥주 속에서 밖으로 기화돼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공기 속에서 공기를 통해서 내 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맛은 내가 먹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로마는 이게 기화돼서 내 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한 800가지 뭐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막 기기 분석들이 발달되고 분석 방법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한 13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1300가지가 있는지 1500가지가 있는지 분석을 이제 기기가 더 발달하고 더 많이 하면 이제 더 많이 검출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기술로는 한 800에서 1300가지, 보통 1300가지 좀 분석을 한다는데,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호프집에서 내지는 집에서 뭐 이렇게 뭐 혼술 하실 때 맥주를 이렇게 따가지고 캔맥주인지 병맥주인지 이렇게 드셔보면은 컵에 따라서 드셔보면은 이렇게 1300가지의 향이 느껴지시나요? 한꺼번에 1300가지가 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특히 우리 이제 라거 계열의 맥주들, 우리 이제 대기업에서 만드는 맥주들이 대부분 라거 계열이잖아요. 그런 계열들의 맥주를 보면 사실 향이 날 듯 말 듯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향이 나는 건가, 향이 있는 건가 할 정도로 그게 라거 맥주의 특징이긴 해요. 라거 맥주는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목 넘김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맥주. 그게 라거 맥주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맥주의 90% 이상 차지하는 맥주잖아요. 근데 그 라거 맥주에서도 그래도 뭔가 향이 나요. 뭔가 이렇게 너트 향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견과류 향, 고소한 향, 이런 것도 뭐 메가에서 오는 향, 보리향 이런 것도 좀 나기도 하고, 약간 달콤한 향이 나기도 하고, 뭐 과실향도 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1300가지가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러지는 않아요. 거기서 몇 가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거, 아로마라고 하는 거는 1000가지가 들어있든 1300가지가 들어있든 그게 다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코로 느낄 수 있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기화돼야 되고, 기화가 안 되는 건 모르겠고 뭔지 기화되는 물질, 거기서도 기화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가가 1 이상 되는 것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따져보면 10가지인지 100가지인지 정확한 학술적인 규명은 없어요. 근데 한 15가지, 20가지? 한 요 정도로 봐요. 얼추. 그 정도 향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라거 맥주를 마시면서 15가지만 다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표현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인데, 그만큼 우리 사람 코로 탐지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이 아로마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가 설사 아로마가가 1 이상 되는 휘발성이 강하고 내 코로 감지될 수 있는 그런 향을 맡으셨다고 해도 향이라는 게 요 향 따로 나고 저 향 따로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라 그러면 그게 막 섞여서 오는 향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 뭐 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식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주 그 제품에 아주 독특한 뭔가 아주 특별한 향이 확 나지 않는 한 그게 이제 마스킹을 한 거죠. 다른 향들을. 그렇지 않는 한 대부분은 뭐 비슷비슷한 아로마가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잘 몰라요. 어떤 향인지. 그렇긴 한데 맥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향미가, 아로마가를 뭐 향미가, 아로마가, 뭐 플레버가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인데, 여기 보시면 맥주가 1300가지 중에서도 이건 제가 일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아로마가가 1 이하되고 1 이상 되고 이하된 거예요. 여기 그래프 보면 금방 눈에 보이시잖아요. 대부분 물질들이, 성분들이, 이 아로마 성분들, 내지는 맛을 느끼는 성분들이 1 이하로 떨어져 있죠,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맛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맥주 속에, 이게 하나하나가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느끼겠죠. 근데 맥주 속에는 이런 1300가지 중에 주요 성분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아로마가 1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맡을 수 있을 들어는 있지만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맥주 속에.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사람 반응으로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1 이상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이거 한 예를 들어 놓은 거지만은 한 5개 정도는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맥주 마시는 탄산감 느끼죠. 그죠? 요거는 1 이상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입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호배사산. 맥주 먹으면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좀 쌉쌀하다는 거죠. 그죠? 쌉쌀한 호배, 그 이소알파산이 1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mg만 있어야 되는데 1mg 이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요 쌉쌀한 맛을. 알코올도 우리가 한 5% 정도 있잖아요. 4, 5%. 그 정도면 사람이 코로, 입으로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외에 먼저 이소아민 아세테이트 이런 건 뭐냐면은 바나나 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나나 이렇게 맡아보면 바나나 향 나죠? 그 바나나 향 나는 거예요. 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바나나 향 좋잖아요. 향기롭고. 그죠? 그런 성분도 1 이상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디메틸 설파이드 요건 황 성분인데 많으면 안 좋아요. 적으면 뭐 성냥 냄새 나긴 하지만 많으면 안 좋아요. 불쾌하죠. 그러나 적당히 있을 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 그다음에 에틸 아세테이트라는 거. 이건 이제 꽃향, 용매치, 뭐 여자분들 쓰는 매니큐어 지우는 그 뭐예요? 뭐 아세톤이라고 그러나요? 여자분들 지우는 그런 매니큐어 지우는 그런 매니큐치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간당간당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양이 많다,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성분이 이 성분보다 분석해 보면 양적으로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얘는 아로마가가 1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아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하로 있기 때문에 사람 코로 못 맞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해보면 일단 얼마가 나왔으면 그 성분이 역치가 얼마인지를 해서 역치분의 분석하는 거 얼마. 그래서 아로마가가 1 이상이냐 이하냐를 간단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메인 아로마. 나 요거 신경 써야 돼. 왜? 걔가 이 술의 중요한 향이었고 제조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만족해요. 저 소비자가. 이거 이 향 너무 좋고 그래. 그러면 그 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향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로마가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요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뭐 술을 먹든 다른 식품을 먹든 들숨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서 향을 느끼죠. 우리가 향을 맡을 때 우리가 와인도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하는 사람들 자꾸 돌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향 올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올라오지만 향을 빨리 맡으려면 돌리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차가운 온도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가 좋고, 그죠? 그래서 와인을 잔을 돌리고, 우리가 뭐 맥주도 시음할 때 이렇게 잔을 돌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하는 건데, 그게 자기가 돌려서 기화돼서 올라오는 거를 사람 숨을 가능한 한 코에, 우리가 관능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돌리고, 그거를, 그래서 사람 그냥 냄새 맡는 것보다 이렇게 들이쉬는 거예요. 들이쉬면 훨씬 더 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킁킁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숨을 쉬셔야 돼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향기가 자기가 쫙 올라오면서 느껴지죠. 무슨 향이 있는지. 그러면서 일단 술을 이렇게 먹잖아요. 맥주 같은 경우는 내뱉고 그런 게 아니라 향을 맡으면서 술을 먹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향, 맛. 그러면서 날숨은 밖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뿜는 향, 그러니까 들어올 때의 향과 나갈 때의 향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이렇게 돌려서 냄새를 맡고 시음을 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까지의 평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냄새만 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술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이런 향이 나는구나,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코로만 맡는 게 아니라 술은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숨, 날숨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맛에 대한 맥주에 대한 맛도 나오는데 향과 맛은 다른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초산이라는 거 아시죠? 식초에. 그거는 이렇게 냄새 맡으면 식초 냄새 나죠. 초산 냄새 나죠. 또 먹어보면 어때요? 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로마로서도 느껴지고 맛으로도 느껴지고 향미가 같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뭐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거, 호박산, 구연산 같은 거 얘기 말씀드려봤죠. 젖산. 구연산 같은 경우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맛은 신맛이 나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어떤 성분은 향만 나고 어떤 것은 맛만 나고 어떤 성분은 향과 맛이 동시에 다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향을 하고 썼지만 일부 제품들은 맛에도 영향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술에서, 맥주에서, 다른 술도 마찬가지긴 한데 맥주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장미향 나, 바나나 향 나, 무슨 뭐 고기향이 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은 여기 좀 화학적인 용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지금 이제 양주 아로마 이제 맥주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소믈리에라는 거 있잖아요. 뭐 맥주 소믈리에, 전통주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 뭐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바리스타 뭐 이러잖아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전문 용어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 바리스타는 상대방한테, 손님들한테 뭔가 그런 술에 대한, 그것이 뭐 커피에 대한 그런 걸 정보를 제공, 맛과 향에 대한 또 음식과의 페어링 문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뭐 전문 용어까지는 필요 없죠. 손님들이 뭐 이 용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술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막 분석을 막 이렇게 많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분석을 보면 다 이런 용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류, 제일 중요한 게 알코올류죠. 뭐죠? 우리 에탄올이라는 거. 그다음에 고급 알코올. 이런 것들. 에스터류, 주로 꽃향 나는 것들. 이게 알코올류는 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분을 분해해서 알코올 이제 뭐 그런 당을 분해해서 효모가 이제 생성한 것들이 다 효모나 원료나 그런 데서 효모가 발효하면서 원료에서 온 것들이지만 이 성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알코올류는 주로 알코올치가 좀 많이 나죠. 네, 알코올류라는 거, 에탄올부터 시작해서 고급 알코올들. 그다음에 에스터류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요것도 이제 효모가 발효하면서 생성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에스터류가 어디서 나오고 알데히드가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설명을 쭉 드리긴 했었는데 에스터류가 효모가 이제 이렇게 발효하면서 주로 꽃향, 과실향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면서 뭐 막걸리를 만들든 맥주를 만들든 와인을 만들든 만들어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모든 식품은 다 그래요. 술만 그런 게 아니고 식품에서 과일, 꽃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꽃 냄새, 과일 냄새, 향기롭잖아요. 과일 냄새. 과일도 종류가 수백 가지잖아요. 수천 가지고. 과일에서 오는 공통적인 향들이 있어요. 과실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과실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주로 과실향이 좋죠. 우리 사람이 느끼기 좋게 느껴지죠. 꽃향, 과실향 이런 건 사람이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꽃향과 과실향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근데 과다하면 그것도 이제 이치로 되긴 하지만 보통 효모가 알코올 발효하면서는 그렇게 막 과다하게 막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꽃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그런 과실향, 꽃향 쪽이라는 거 알면시고 알데히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효모가 발효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요거는 주로 견과류 쪽에 내지는 조금 드라이한 맛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성분들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향이나 이런 것들은 맛에서도 약간 어떨 때는 신맛이 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단맛이 있기도 좋기도 하고 단맛과 신맛이 밸런스가 있어도 좋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있으면 나쁘고 신맛이 있으면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농도가 어느 정도로 있어서 밸런스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향도 마찬가지로 이 향은 좋고 저 향은 나쁘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의 향은 우리 1300가지가 맥주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좋은 향, 얘는 진짜 안 좋아. 그런 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막 곰팡이 튀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적든 많든 나쁜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 향이 어떨 때는 많으면 안 좋고 적당하면 좋고 어떨 때는 많지만 그 맥주의 스타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술에 있는데 이 밸런스 이게 제가 말했죠. 좋은 술이라고 하는 건 그 맥주 타입의 특성의 캐릭터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술들은 얘가 강한 게 있고 누구는 얘가 강한 게 있어요. 누구는 얘가 강한 게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터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에일 맥주 그런 데가 라거 맥주보다는 많아요. 양이 왜? 고온에서 발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터류가 많은 게 특징이고 라거 맥주는 에일 맥주보다 그렇게 또 진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맥주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알데히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페놀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병원치, 약품치 이런 거 나는 건데 병원치, 약품치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 냄새, 약품 냄새가 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적당하게 들어있으면 이 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페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포도나 이런 껍질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맞긴 한데 과실의 껍질 페놀류에서 이제 맥주로 보면은 여러분들 밀맥주 같은 거 이렇게 뭐 독일의 밀맥주, 벨기에의 밀맥주, 호가든 같은 거 아니면 독일의 그런 뭐 파울라나 그런
파울라나라는 그런 맥주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주? 그런 것들이 밀로 만든 맥주인데 상면효모로 해서 페놀류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건 상면효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일효모죠. 에일효모. 상면효모가 에일효모인데 그 에일효모로 한 그 효모가 페놀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 맥주의 밀로 하는 술의 또 특징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라거 맥주에서 이게 페놀류가 밀맥주에서처럼 많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맥주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주가 상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털핀류. 털핀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시트러스 계통? 뭔가 이렇게 청향이라고 그러죠. 중국으로 치면 중국술로 하면 청향, 이렇게 무겁지 않고, 장향, 청향, 농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향은 조금 간장처럼 진한 거, 농향은 좀 묵직한 거, 그 다음에 청향은 시트러스처럼 이렇게 가벼운 향, 탁탁탁탁 날아가는 향, 그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털핀류라고 하는 거예요. 털핀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실에, 우리 나무에 여러분들 그런 뭐 수목원 같은 데 가잖아요. 뭐 강원도에도 가면, 산에 가면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털핀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청향. 우리 여러분들 산에 가면 향기롭죠. 이 나무에서 나는 그런 향들, 식물에서 나는 향, 다양한 꽃에서 나는 향, 이런 것들의 향의 대부분은 털핀류라고 보셔야 돼요. 털핀류. 이게 우리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향이에요. 이것도 맥주에 있습니다. 이게 맥주에서는 어디서 오면 주로 홉에서 오죠. 홉. 메가에서도 일부 있지만 홉에서 많이 와요. 홉. 우리 맥주에는 홉 쓰잖아요. 그래서 홉도 하나의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털핀류라고 하는 것이 홉에서 오는 이런 향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피라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향, 진한 향, 우리 간장, 된장에서 나는, 간장, 된장에서 나는 냄새 어떻습니까? 3년 묵은 된장, 간장 맡아보면 어때요? 향이 진하죠? 무겁죠? 그죠? 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확확 날아가는 향이 아니라, 가벼운 라이트한 향이 아니라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그걸 장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주로 피라친이라는 그런 향이 나는 건 묵직한 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 피망 중에서도 녹색 피망, 빨간 피망 말고 녹색으로 된 피망 있잖아요. 그린 피망. 요에서 나는 냄새, 그게 장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묵직한 감자, 이런 서류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라친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발효를 할 때 일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메가에서 일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케톤유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버터향? 기름향? 요런 지방취? 요런 쪽이에요. 요런 쪽. 약간 좀 느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쪽의 향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많으면 안 좋지만 이것도 적당하면 지방취도 나쁘지 않아요. 지방이 우리가 너무 많으면 그게 이제 역해서 그런데 술에서는 그 정도 농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향이 지금 2, 4에서 7가지잖아요. 여기 말고 뭐 락톤유도 있고 더 있어요. 향을 내는 것들이 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맥주에서 분석하면 거의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주로 이제 어떤 향이 나고 어디서 왔고 주로 이제 그룹핑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고급 알코올류, 에스터류, 무슨 케톤류, 페놀류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요런 성분들,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 성분들이 요런 성분들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요 성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떤 맥주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맥주에는 들어있지만 어떤 성분은 맥주의 특정한 맥주 스타일에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맥주에 1mg가 해서 여기 100g 있을 수도 있고,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거는 내가 쓰는 원료나 가공 공법이나 쓰는 어떤 효모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타일이 갈리는 거죠. 또 홉을 또 뭘 쓰냐, 뭐 그런 거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이런 성분들은 그 술에 좀 많구나. 이 성분들은 이 성분은 그런 특징인데, 그런데 맞구나. 그래서 이 맥주는 이런 향과 맛이 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맥주에 대한 이제 분류인데요. 이 맥주라고 하는 건 여기도 지금 제가 이제 상면 발효 맥주, 하면 발효 맥주, 자연 발효 맥주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한 5년 전에 써놓은 그 맥주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맥주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맥주를 발효하는 형태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말씀드린 에일 맥주, 뭐 라거 맥주, 자연 발효 맥주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상면 발효, 하면 발효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면 발효, 하면 발효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언제부턴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에일 맥주, 라거 맥주 이렇게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에일 맥주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일 타입인데 에일 타입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죠.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에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밀맥주든 스타우트든 뭐 다 요거는 주로 그런 에일 효모를 써서 그러니까 고온에서 발효하는 한 16도에서 한 24도 그 정도에서 이제 발효하는 그런 맥주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에일 맥주도 이제 에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에일이라는 그런 끝에 이제 에일자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에일 맥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다 에일 맥주라면 에일 맥주예요. 물론 이제 옛날 개념으로 보면 상면 발효 맥주 그런 개념인데 스타우트도 그렇고 뭐 포터도 그렇고 밀맥주도 그렇고 상당히 에일 맥주 그 그룹이 상당히 많고 공법도 다양하고 쓰이는 원료가 그러니까 원료를 뭘 쓰든 공법이 뭔지 그걸 떠나서 일단은 에일 효모를 썼다라는 게 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 라거 효모를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그런. 거기 보면 이제 뭐 헬레스, 뭐 일부 포토 제품도 물론 있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포토 제품도 일부 상면을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주로 이제 라거, 헬레스, 필스, 유럽에서 많이 먹는 거, 뭐 민재, 뭐 이런 술들, 요런 것들, 뭐 엑스포트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술의 어떤 이제 요게 이제 큰 카테고리고 요거 이제 세부 카테고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다 하면 발효로 하는 그런 이제 라거 맥주가 되는 거고 자연 맥주는 이제 주로 그 벨기에 쪽 사람들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자연 발효를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벨기에가 특히 그렇게 많이 해요. 벨기에가 특히 많이 이제 그런 맥주들을 쓰는데 람빅 여러분들 아시는 뭐 구에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람빅이나 구에츠는 자연 발효를 해서 어떠한 미생물 천이가 일어나서 단계별로 어떤 균들이 해서 그런 거로 향이 나는지 제가 이제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을 저번 시간에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자연 발효를 하는 경우는 한국에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것들도 우리도 뭐 시도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홍천 지역의 미생물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홍천 지역에 사시는 그런 기후나 어떤 온도나 이런 건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거기도 뭐 자연 발효 맥주로 하지 말라는 건 없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경험도 많아야 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효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맥주를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이런 단계니까 조금 이렇게 레귤러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를 쭉 만들고 품질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를 볼 땐 맥주는 보통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맛이죠. 그죠? 처음에 맛의 성분이 뭐있는 맥주 타입에 따라서 맛의 스펙트럼도 다르긴 하는데 처음에 맛을 봤을 때 그 다음에 향을 맡아봐야죠. 이미지가 없어야 되고 그 맥주 스타일에 맞는 향이 나는지 맛이 나는지 향과 맛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거품을 중요시합니다. 맥주는 거품. 네, 이 거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에 거품이 없게 되면 포만감, 마실 때 포만감도 덜하고 맥주에서 탄산이 많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탄산도 못 날아가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청량감을 계속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맥주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껄끄러운 맛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품하고 같이 마시게 되면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게 마스킹이 돼서. 그래서 거품이 그런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에서는 거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량감, CO2. 청량감이라는 게 무조건 많으면 좋으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맥주가 만약에 콜라처럼 콜라는 청량감이 세죠. 맥주보다는 콜라에 탄산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콜라는 그런 청량감에 마시는 술이고 음료고 맥주는 그거보다 낮은 그런 청량감에 먹는 거기 때문에 콜라처럼 그렇게 세면 맥주가 마시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는 한두 잔 마시고 말잖아요. 그 콜라를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콜라 맛이 진하긴 하지만 콜라 그 청량감 그렇게 센 걸 많이 못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맥주는 안 그러잖아요. 뭐 5병, 10병 먹는 뭐 젊은 분들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 탄산이 많으면 좋다, 적으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업용 맥주에서 만들어 놓은 그 청량감은 사람이 먹기에 딱 적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량감이라고 하는 건 탄산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맛이 밋밋해져 버려요. 또 우리 김 빠진 맥주가 되죠. 김 빠진 맥주 드셔보면 어때요?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맥주라도 맥주에 탄산이 너무 적으면 빈맛이 나가지고 우리 맥주 따라 놓고 좀 놔두면 탄산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밍밍하죠. 물 먹는 것처럼. 그 맛있는 맥주가 탄산이 적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상한 술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의 적당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고미, 쓴맛. 쓴맛인데 맥주가 쓰면 좋고 안 쓰면 나쁘고 뭐 그 반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산이 적당히 있어야 좋은 것처럼 쓴맛도 그 타입에 맞는 적당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무 쓰거나 그 타입에 맞지도 않게, 또 너무 쓴맛이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타입에 맞게 IPA 맥주, 그런 것들은 쓴맛이 상당히 강한, 아로마가 강한, 쓴맛도 강한 그런 의미를 먹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넣는 거고, 또 드라이 호핑도 하는 거고, 이런 라거 같은 경우는 쓴맛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쓴맛을 최소화하면서 은은한 향의 목 넘김이 편한 술, 그게 라거 맥주고, 유럽에서 많이 마신다는 그 필스너, 그거는 그런 약간 쓴맛을, 그러니까 이런 라거 맥주보다는 한 두세 배, 한 세네 배 정도의 쓴맛을 강조한, 그래서 그 쓴맛이 그렇게 끌리지 않고, 그러니까 최상의 호흡, 엄청나게 좋은 호흡을 써야죠. 그 다음에 담금 공법도 좀 다르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감도,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라거 맥주가 좀 좋게 한 그런 맥주. 그러니까 그 맥주 타입에 따라서 호흡을 이제 조절을 해서 쓴맛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고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맥주 이제 주요 향미, 아까 이제 800개에서 한 13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분석학자들은 한 800개 정도 있다고 그러고, 누군 뭐 1300개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한 사람이 뭐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1300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성분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에서 느낄 수 있는, 근데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몇몇 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누구는 뭐 10개라고 그러고, 누구는 20개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어떤 술의 그런 향미, 맥주도 마찬가지고, 향미를 정확하게 이게 뭐다고 탁 찝기가 그 쉽지는 않아요. 많이 지금 이제 기기 분석이 잘 돼 있고, 전문 관능 패널들이 많이 이제 연습을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잡아가지만, 이 술의 어떤 향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미지의 세계고, 우리가 더 맥주도 말이 뭐 1300개지 뭐 1500개, 2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분석을 더 발달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향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인데, 보면 이제 쓴맛을 내는 거, 우리 향미 쪽에는 주로 맥주 처음 마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치 그 아로마가 1 이상 되는 게 탄산이라든지 호흡에서 오는 쓴맛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쓴맛이 먼저 탁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로마, 그런 호흡에서 오는 그런 아로마들, 특히 호흡의 그 오일 성분, 오일, 호흡에서 쓴맛은 호흡에서 그런 알파산 쪽에서 온 거고, 요건 오일 쪽에서 나온 거예요. 오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의 아로마가 이제 오일에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발효하면서 나왔던 효모가 하는 그런 향들, 이런 향들이 맥주의 주요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더 이렇게 있긴 한데, 그 이제 요거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표본으로 한번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술을 하실 때 여기 제가 그림이 빠져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홍천에서 뭐 이런 거 하실 때, 외부에 이제 홍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뭐 팜플렛, 리플렛,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벽보 이런 거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홍보를 하려고, 또 술에 대한 뭐 어떻게 공정을 설명하려고 그림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뭐 글씨로 써도 되고, 예전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림을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만든 맥주에는 성분이 한 800개에서 한 1000개 된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제 뭐 화학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떤 맛과 향이 주요라는 거면 몇 가지만 탁탁탁탁 넣는 거죠. 내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소비자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맥주 그림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손님들이 에스터류인데 그중에서 여기는 바나나 향하고 이 집은 익은 사과 향이 주향이구나, 그리고 홉에서 오는 요런 몇 가지가 향이구나, 이 집이. 그리고 쓴맛은 주로 이 집은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만든 맥주의 향미, 플레이버의 어떤 그 캐릭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나중에 상품화해서 홍보할 때 소비자한테, 내지는 주점에서
팜플렛, 리플렛 가지고 소비자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홍천구라고 한번 의논을 해봐가지고 신한약 사업단하고 해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 하려면 1차적으로 술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죠? 기기 분석. 그 다음에 시음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서 아, 이 술은 이게 특징이야, 이게 특징이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도식화, 형상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약간 컬러풀하게.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신한약 사업단에 한번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것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대한 그런 향미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으로는 지금 거의 잘 안 보이시고 지금 책자 나눠드린 거에는 이렇게 보셔도 지금 거기서 막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향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에스터류, 고급 알코올류 이렇게 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걸 중심으로서 샘플로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과일 이름이 쫙 써 있죠. 그죠? 사과, 배, 딸기, 망고 이거는 이 향들을 여기 주요 향들을 과실에 비유한 거예요. 과실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건 뭐냐면 빨간색은 여기 향기 성분이 쫙 있는데 이 성분은 빨간색, 망고, 바나나, 멜론이 특징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실의 향이 복합적으로 나는 거고 파란색은 그 다음에 많은 향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색깔이 없는 거는 거의 향이 안 난단다. 이 그림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지금 복사본이 PPT 자료가 컬러가 아니고 흑백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이긴 하죠. 근데 자료에는 아마 흑백으로 보여서 이게 지금 분간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성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 기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능 패널들, 전문 패널들을 데려다가 평균값을 그렇게 낸 거예요. 아, 이 성분은 과일로 치면 이 향이 주로 나. 요 향은 좀 적게 나.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주로 나오는 향을 분석을 해보고 요 표시들은 뭐냐면 하나하나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로마가 1 이상이 걸리는 것들. 그러니까 메인 아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맥주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뭐가 에스터류, 알코올들이 뭐 쫙 나오는데 냄새가 과일로 비유하면 이렇게 쫙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요런 것들이 주로 향이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실제 검출이 얼마 되는지 또 우리가 역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게 아로마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냄새가 또 뭐가 난다는지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맥주에서 물론 모든 맥주 스타일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나오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맥주에서 많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아까는 그런 에스터류 고급 알코올이지만 이거는 주로 티올 쪽이라고 하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황 냄새 나는 그런 쪽에 또 과실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검출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역치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아로마가가 1 이상이 돼서 그 향이 나는구나. 내 맥주에는 이런 게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라네올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여러분들 딸기 있죠. 과실 중에 딸기 냄새 있죠. 딸기 향. 조금 이렇게 스위트하면서 좀 복잡한 향이죠. 그죠? 딸기 향이랑 바나나 향하고 틀리죠. 그죠? 딸기 향, 바나나 향, 사과 향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다 과실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역치가 흑맥주 같은 경우 이런 성분은 2.6 정도 나오는데 역치가 0.5밖에 안 돼요. 그죠? 0.5만 있으면 사람이 느껴지는 건데 2.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그래서 4배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0.5mg은 굉장히 적은 농도인데 맥주에서는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농도 역치가 절대값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검출되는 양과 얘하고 비교해서 아로마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보통 역치가 역치에 비해서 검출이 4배 이상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5배 되잖아요. 거의 5배, 6배. 그러면 굉장히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향이 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니나눌, 아까 말씀드린 털핀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 홍천의 산악지대 산에 가면 나는 냄새들
뭐 풀에서 나는 냄새, 뭐 나무에서 나는 냄새 이런 향들 이게 다 털핀 계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 털핀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나놀, 다마세논, 게라니올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생소한 용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청향, 향기롭게 나는 향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과실에도 있어요. 호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배에서 오는 성분들이 상당히 역치가 낮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굉장히 향이 많이 나는데 그 농도가 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역치가 낮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도 알아요. 이 성분 자체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휘발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런 싱그러운 냄새를 많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술에 주로 있고 과실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털핀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맥주에서는 이제 홉에서 오는 그런 게 있고 효모가 발효하면서 A라는 털핀 성분을 B, C로 계속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청향, 싱그러운 향을 또 이렇게 발현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털핀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털핀 설명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별도로 이제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알려진 천연물 의 60%가 털핀 계통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털핀, 털피노이드 이런 말도 써요. 이거 화학명이라 여러분들이 뭐 깊숙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털피노이드, 털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홉에서 나오는 성분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IPA 같은 경우 홉을 많이 끓일 때도 자비할 때도 넣지만 뒤에 이제 우리가 뭐 드라이 호핑 한다고 그러죠. 발효나 숙성할 때 이렇게 홉을 매달아 가지고 향만 배게 하는 쓴맛을 못 빠져나오게 하고 그래서 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걸 이제 우리가 드라이 호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성분이 많이 나고 향이 털핀 계통이 많이 나고 특히 이제 그런 뭐 모노털핀, 세스키털핀 무슨 뭐 여러 가지 털핀 정도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건 모노털핀이라고 그래요. 모노털핀. 이런 것들을 다 모노털핀 계통이라고. 그러니까 털핀도 종류가 이렇게 그룹별로 있는데 이렇게 좀 모노털핀은 털핀 구조식이 복잡하잖아요. 세스키털핀은 더 복잡하고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비교적 그 털핀 계통의 그런 분자가 몇 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순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로 향을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모노털핀, 헤비털핀, 뭐 세스키털핀, 뭐 다이털핀 뭐 그게 털핀의 그런 구조가 얼마큼 많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우리 맥주에서 홉에서 오는 털핀은 모노털핀, 뭐 세스키털핀이 있는데 모노털핀 계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이제 주요 성분과 관능 표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와인 마실 때 소믈리에 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과실향, 바나나 향,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너트 향,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도 맥주도 그렇게 표현하죠. 뭔가 일광취가 난다. 썩은 무슨 버터취가 난다. 무슨 뭐 삶은 배추취가 난다. 채소취 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성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이 성분이었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우리 맥주 아로마 그 키트를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 우리 총 15번 수업을 하면서 한 13번 정도는 실습을 하고 막판에 3번 정도가 아로마 키트를 가지고 하는 관능평가 연습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요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그 관능평가를 이제 맥주를 우리가 좀 사다가 타입별로 13번 실습한 여러분들 맥주, 상업적인 맥주 마트에서 좀 사가지고 관능평가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능평가 연습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특징도 얘기를 해보는데 아로마 키트를 갖고 냄새를 구별하기도 하고 거기 또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로마 키트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실습 막바지에는 한 100개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그런 맥주 아로마 키트가 개발된 사례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개발을 한 거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거예요.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맥주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 1300개지만 그걸 다 코로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분들만 제가 100개를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이 성분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성분을 다 머릿속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화학적인 용어를. 그러나 이 성분이 이 성분이었구나. 발효할 때 나왔구나. 홈에서 왔구나. 메가에서 왔구나. 물에서 왔구나. 이 정도를 나중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인이 어디다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료에서 온 건지 뭐 맥주를 끓일 때 그렇다는 건지 저장할 때 온 건지 아니면 숙성을 너무 오래 해서 뭐 나온 건지 이런 설명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성분이 나오는 그거는 꼭 거기에만 원인이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분이 많이 나올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보는 건 효모가 발효할 때 처음에 초기에 나오는 성분이지만 물론 발효할 때 이제 나중에 없어지긴 하지 알코올로 변해서 이제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꼭 여기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 오염이 돼서 이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제 맥주를 이제 홍천군에서도 이제 해보시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성분이었구나. 이게 어디서 왔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 발효할 때 온도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내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술을 처음에 이제 맥주를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는 조금 바디감이 느껴져요. 아까 제가 텍스처라고 하는 거, 비스코티, 질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텍스처라든지 비스코티 이런 어떤 그런 질감을 느끼는 바디감을 느끼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거는 물맛이 나죠. 뭐라고 그러죠? 싱겁다기보다는 좀 밍밍한 맛. 어떤 거는 진한데? 우리 막걸리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맥주하고 막걸리를 드신다면 막걸리가 맥주보다는 바디감이 강하죠. 질감이 강하잖아요. 걸쭉하잖아요. 맥주보다는. 왜 그러죠? 맥주에는 이미 여과를 다 해서 고용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물하고 그야말로 알코올하고 아로마 성분만 남아있는 거고 물론 여기도 일부 뭐 고용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막걸리에는 쌀의 성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많은 성분이 완전히 걸르지를 않은 거예요. 막걸리라는 게 막걸렸다고 술을 막걸렸다 해서 막걸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완전히 압착을 해서 다 이렇게 주박을 버리고 또 여과를 통해서 맑게 나온 거지만 여기서는 여과나 또 압착을 세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맥주에서도 막걸리처럼 그렇게 질감이나 바디감이 세지는 않지만 바디감이 느껴져요. 맥주마다 다 조금씩. 그 성분이 뭐냐? 왜 어떤 거는 물맛이 나고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진하게 느껴지냐? 이게 바디감, 입에 꽉 차는 맛. 그거는 덱스트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덱스트린. 덱스트린이 뭐죠? 그 메가에 있는 그 탄수화물, 전분이 당으로 다 안 가고 일부러 덱스트린이 남아요. 항상 우리 쌀도 전분이잖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막걸리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술에는 이 곡류로 한 거는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일부 남아 있어요. 이거는 발효되는 당이 아니에요. 이걸 비발효성 당이라고 해요. 우리 당은 단당류, 이당류, 삼당류까지만 발효한다고 했잖아요. 효모가. 나머지 그 이상은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약간 덱스트린 단맛을 내지만 주로 바디감에 영향을 줘요. 얘는. 단맛을 많이 내는 건 뭐예요?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들이 단맛을 많이 내죠. 전분은 맛이 아예 없고 텁텁한 맛 나고 전분은. 덱스트린은 그 중간이에요. 전분과 단당류의 중간이기 때문에 약간 단맛이 나면서 바디감을 약간 주는. 그래서 바디감 이런 것도 우리가 당금을 할 때 당금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덱스트린이 자꾸만 많이 가잖아요. 물론 어차피 비발효성 당인 덱스트린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남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당금을 오래 하게 되면 덱스트린에서 그 단당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당금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맥주가 밍밍해질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해도 그런 맛에서 오는 술에서 오는 향, 아로마 더 중요하고 질감, 맛에서 오는 단맛, 신맛, 짠맛 이걸 떠나서 바디감이라고 하죠. 단맛, 신맛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쭉 먹었을 때 입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질감 중요하죠. 그거는 덱스트린과 관계된 거고 나머지 신맛, 단맛, 짠맛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당 종류, 산 종류 뭐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뭐 안 좋은 치도 있고 카라멜치 좋은 것도 있고 과실향, 곡류향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술에서 뭔가 이렇게 뭐 금속치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속치 이런 게 뭐지? 그건 물에 철분이 많다든지 일부 유기산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성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싸하면서 맥주가 어떤 때는
이게 좀 싸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금속 냄새 나고 이런 거. 어떤 거는 종이 박스 냄새가 나요. 마분지 맛, 종이 냄새.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냄새 맡아고 씹어보세요. 어떠세요? 냄새가. 좀 텁텁한 톱밥치 같은 거 안 나세요? 그러니까 마분지라는 거 이렇게 어떤 종이 박스라고 하는 거는 톱밥치 비슷해요. 그죠? 톱밥치라는 게 뭔가 꼭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텁텁한 향 맛이란 말이에요. 그게 산화됐다라는 거예요. 맥주를 오래 놔두면 마트에서 예를 들어 한 6개월 이상 된 맥주들, 내지는 노지에서 막 냉장고에 안 넣고 오래 방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산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마셔보면 뭔가 텁텁하고 프레시하지 않고 그런 맛이 나요.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거는 페널티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어떤 에일 맥주 같은 거에서도 이제 밀맥주 있잖아요. 그 밀맥주 계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특성상 페놀 향이 이제 밀맥주는 이제 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이렇게 좀 약품치가 세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염소치 같은 경우, 물에 염소치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성분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고, 카라멜 향, 뭔가 여러분 카라멜 있죠. 우리 설탕을 막 오래 끓이면 카라멜 향 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캔디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카라멜 향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건 이제 우리 흑맥주 같은 경우는 카라멜 향이 많이 나죠. 그 왜 그러죠? 흑맥주는 흑메가에서 오는, 흑메가가 우리가 보통 베이스 몰트, 베이스 메가에 뭐 한 3% 정도? 2% 정도? 뭐 5% 정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넣어서 이제 그런 카라멜 향이 나는데, 그건 그 흑메가에 그 멜라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그 향을 내는 거예요. 그 색깔도 시커멓게 내기도 하지만 향도 그런 걸 카라멜 향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멜라노이드라는 그 향이구나.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어디서 그걸 왔는지, 그 성분이 뭔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맥주를 다 만드시고 봤을 때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관능을 한다고 그러죠. 평가를 할 때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뭐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 아로마 키트를 갖고 이제 5점 척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맛, 향, 뭐 고미가, 탄산감, 뭐 거품 이런 거를 쭉 봐가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통계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제조자의 입장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A라는 맥주와 B 맥주는 이렇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이렇게 특성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분석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분석 얘기를 많이 해드리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분석하기는 어려우세요. 알코올 재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른 데 이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제 부탁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더 잘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 알코올이 적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톱밥치, 마분지치, 종이박스치 이런 게 잘 나요, 맥주는. 그래서 특히 이제 실온에 보관된 거라든지 아니면 햇빛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걸수록 더 해요. 그래서 맥주는 항상 어두운 곳에 이런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선감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맥주는 사실은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향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맥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량감, 프레시한 맛에 먹는 거예요. 와인이나 위스키는 오크통에 오래 둬서 그런 묵은 향, 오크통에서 오는 향, 뭐 이런 향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스키도 그렇고. 그러나 맥주는 오래 익혀서 먹고 이런 술이 아니에요. 프레시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는 우리가 보통 라거 계열 맥주는 한 4주, 5주 걸리잖아요. 그런 딱 4, 5주 만에 나오는 그때가 제일 맛있는 맥주예요. 에일 계통은 한 3주면 나오는데 3주 때 나온 그 맥주,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항상. 물론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러긴 한데, 그래서 맥주는 프레시한 그런 이미지가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맥주에는 굉장히 그 라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깔끔한 맛, 맥주는 이제 깔끔하면서 그 다음에 프레시하면서 청량감이 좀 있는, 그게 맥주의 특징이에요. 맥주는 그 맛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맥주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맥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호흡을 넣지만 호흡에서 오는 그런 끌리는 쓴맛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쓰다고 좋고 안 쓰다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미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맛의 그런 질. 쓰지만 딱 혀에서 별로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않고 불쾌하지 않은 거.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뭐 IPA 그런 맥주 같은 경우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좋은 맥주가 되려면 먹고 나서도 더 땡기는 그런 술. 아, 한 잔 더 하고 싶다. 어떤 술은 굉장히 진하고 바디감도 좋고 한데, 아, 왠지 뭐 더 먹고 싶지는 않아. 이건 좋은 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맥주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종류도 하도 많고, 맥주 종류가 제가 10,000가지인지 100,000가지인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다양한 원료와 다양한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래서 많이 틀리긴 하지만, 맥주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목 김이 좋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편안하게 더 이렇게 마시고 싶은 이런 술들인데, 그게 이제 라거 계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라거 계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상업용 맥주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또 만드시는 것도 시도도 해보셔도 좋고, 그래서 라거 맥주라는 게 외국에 보면은 굉장히 바디감도 있고 맛있는 술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국내 술도 맛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다양하게 해보고, 또 스페셜한 맥주 그런 것도 좀 한번 여러 가지 부을려, 뭐 쌀을 넣어도 좋고 호밀을 넣어도 좋고, 우리 그 홍천 쪽에는 호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은 이제 맥주의 흐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트렌드 자체가 유럽 스타일이 틀리고 뭐 이렇게 틀리죠. 미국 사람들. 그리고 와인도 그래요. 미국 스타일과 이쪽 유럽 사람들 스타일은 또 달라요. 그렇긴 한데, 우리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뭘 누굴 쫓아갈 필요는 없고 우리만의 그런 스타일로 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라거를 베이스로 하는 술이 좀 개발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페셜한 맥주, 이런 쪽으로 좀 가는데, 요즘에 이제 수제 맥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00개인가 4,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독일은 한 1,300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20개 되고 일본도 한 200~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라거 맥주를 오랜 세월을 먹어오면서 오는 어떤 식상함, 그리고 새로운 맛과 향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이제 벤처 정신이 강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 거. 그래서 새로운 맥주 스타일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먹을 만한 술도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소비가 많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술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스페셜한 맥주도 시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아로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로마 밸류라고 하죠. 아로마가. 아로마가를 보면 내가 1 이상인 거는 향이 나고 메인이고, 안 한 거는 이제 조금 부차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로마가가 2 이상,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에 2배 이상 있는 거. 얘는 그 중간에 있는 거. 얘는 좀 그 밑으로 있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 아로마로 가는 거면 내가 일단은 세게 느껴진 거예요. 아로마가 1,300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10대 개가 있는데, 그 주 10대 개에서도 나란히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세게 나는 것부터. 그거는 내가 분석을 해보고, 그 A라는 물질을 분석해보고, 그 물질의 역치를 알고 아로마가를 딱 계산해보면 나오죠. 이게 아로마가가 1이다, 2다, 10이다, 100이다. 아로마가가 100이다. 누구는 1이다. 그러면 100 된 게 더 먼저 느껴지는 거죠.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성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분, 그 톱밥치, 노화치 이런 것들, 좋은 성분과 안 좋은 성분들, 이런 것들이 역치가 대부분 낮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도 아는 성분이에요. 굉장히 조금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성분이 조금만 있어도 알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그 이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가가 이렇게 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성분과 좋은 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분들만 아로마가가 1 이상 되면 참 좋겠죠. 그리고 나쁜 성분들은 냄새를 안 맡았으면 좋겠어. 근데 분명히 분석하면 안 좋은 성분들이 있고, 뭐 불쾌한 냄새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아로마가가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안 났으면 좋겠죠. 근데 수준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 안 좋은 성분이 다 코로 많고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 만들 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원료에서 가공 공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성분은 가능한 한 조금 좀 더 계속 유지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들이 주로 술에서 1차, 2차 아로마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가장 주고, 그 다음 영향 주고, 이런 것들은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있으나 없으나 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성분 자체에서 신경 쓸 성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로마가가 1 이하로 떨어져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이런 성분들을 더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약화시켜 주기도 하는 역할도 얘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보되 얘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성분이 확 뛰거나 확 줄면 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농도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얘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지만 분석치가 얘가 사람으로 관능으로 봤을 때, 시의 맛을 봤을 때 더 강하게, 더 약하게 어떻게 보면 마스킹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농도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무슨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관능에 어떤 치가 나온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농도가 이렇게 나오죠. 고급 알코올, 이거 우리가 주로 알코올 효모가 발효하면서 나오는 성분들인데 그 성분들이 평균치예요. 모든 맥주가 다 이런 건 아니고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성분 하나 다 해놨죠. 그리고 어떤 향이 난다는 거 나왔죠. 그래서 역치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역치가 800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500개 없어요. 근데 얘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로마가를 계산해보면 얘는 1 이하로 떨어지죠. 얘를 얘로 나눠버리니까. 그죠? 역치.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죠. 그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게 날 수 있겠네요. 잘하면. 얘 같은 경우. 그죠? 70인데 30, 70 정도니까 간당간당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간당간당하게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치가 어떤 거는 성분은 굉장히 많아야 느껴지고 누구는 요만큼만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각 성분마다 역치가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800이 있어야 느껴지는데 누구는 0.2만 있어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800과 0.2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농도가 얼마 들어있는지 계산을 해봐서 아로마가를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 800이 얘가 5에서 7이 17이 나오지만 역치가 800이었기 때문에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검출이 굉장히 적지만 얘보다는 역치가 엄청 낮기 때문에 얘는 되려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분으로 봐서는 이 성분보다는 이 성분이 더 아로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자고 디아세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역치에 걸리죠. 거의 아로마가 1에 걸리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안 좋은 성분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치와 농도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로마가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밀맥주, 이제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 텐데, 향미에 대한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향들이 어떤 향을 내는지,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거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고, 이거 이제 맥주별로 여러분 이제 밀맥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밀이라는 게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밀맥주를 많이 먹는데, 물론 이제 벨기에 그런 호가든이라는 맥주 드셔보셨죠? 국내도 호가든이라는 거 있죠? 좀 이렇게 뿌옇게 생기고 그런 색깔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밀을 독일은 이제 법적으로 50% 이상 쓰게 됐어요. 밀메가를. 나머지 이제 뭐 페일메가, 다른 보리메가 같은 걸 한 50% 쓰고 이러는 건데, 뭐 90%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밀맥주를. 50% 이상이에요. 무조건 법적으로. 근데 전 세계 독일을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밀맥주 만들 때 뭐 밀을 몇 프로 넣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밀맥주라는 게 전반적으로 밀이라고 하는 게 보리하고는 틀려가지고 단백질이 좀 많은 게 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전분도 좀 많아요. 그런데 밀맥주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조금 알코올도 조금 더 나오고 뭔가 좀 바디감도 좀 있고 이래요. 밀맥주들이. 그러니까 밀맥주가 전반적으로 라거 맥주보다는 조금 이렇게 바디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탄산감도 조금 더 있어요. 탄산량도 좀 더 집어넣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밀맥주 타입에는 탄산감을 조금 더 해서 먹는 게 전반적으로 좀 음용하기에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물성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런 건데, 특히 이제 밀맥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에일 효모, 상면 효모라고 하는 거, 에일 효모를 쓰는데, 에일 효모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에일 맥주 계통, 아니면 이런 밀맥주 계통, 아니면 다른 뭐 스타우트 계통에 쓰는 그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효모를 달리 쓰는데, 그 에일 효모, 상면 효모를 여기서 쓰는 상면 효모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밀맥주에는 그런 페놀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페놀이라고 하는 향이 페놀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이렇게 나쁜 향이라기보다는 페놀도 적당하게 있으면 좋은 향이에요. 주로 뭐라 그럴까 좀 정향 같은 거 나는 냄새, 클로브 있죠, 클로브에서 나는 향, 정향 이런 향이에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밀맥주 향이 그런데 그거는 이건 이제 제가 메커니즘을 써놓은 건데 보통 이런 밀이나 메가, 보리메가나 밀메가에는 이런 그런 유기산들이 있어요. 페룰산이라는 유기산이 있는데 그 유기산이 이 효모가 가지고 있는 요 에일 효모가 가지고 있는 요 유기산을 요 페룰산이라는 거를 이런 페놀로 바꾸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얘가 이 성분이 이렇게 4비닐 과이어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4비닐 과이어콜 네, 이런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4비닐 이 과이어콜에서 이제 뭐 4비닐 과이어콜, 뭐 에틸 과이어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에틸 과이어콜도 있죠. 여기 보면 메틸 과이어콜도 있죠. 과이어콜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도 이 과이어콜 계통이 클로브향, 정향을 풍기는 건데 그게 밀맥주의 전형적인 냄새다. 이거는 라거 맥주에 이 냄새가 났다면 이 맥주는 잘못된 거예요. 라거 맥주는. 근데 밀맥주에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이런 에일 맥주, 상면 효모는 이런 향이 나고 왜 하면 효모, 우리가 뭐 라거 효모는 이런 걸 못 내느냐? 그거는 그 효모는 이 페룰산을 이 과이어콜 페놀로 바꿔줄 수 있는 이 효소가 없어요. 이 효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에일 효모하고 그런 그 라거 효모하고의 어떤 유전적인 생리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에일 효모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쌀에도 페룰산 이런 산들이 있어요. 뭐 쿠마르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곡류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모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성분을 그리고 우리 막걸리에도 이런 성분이 나오고요. 와인에 다른 성분에도 나요. 와인 그 포도 껍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는 대부분 이런 과이어콜 이런 정향이나 클로브 향 나는 성분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통 밀맥주에 만드는 이 효모는 특히 상면 효모 중에서도 에일 효모 중에서도 이 향을 독특하게 많이 내는 그런 효모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향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밀맥주의 페놀은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페놀이에요. 이게. 네. 페룰산에서 온 거, 쿠마르산에서 온 거 이렇게 일부 그런 산들 우리가 하이드록시 시남산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로 전문 용어로 하이드록시 시남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페룰산, 쿠마르산 뭐 이런 산들이거든요. 시납산 이런 것들 이런 산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모가 가지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런 과이어콜 쪽 그런 어떤 그런 페놀 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A라는 페놀이 또 B라는 페놀로 또 바뀌어요. B라는 게 C라도 바뀌고 그리고 또 다른 페놀을 또 만들고 그래서 페놀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된 거예요. 물론 어떤 페놀은 우리 와인 같은 경우는 위스키 같은 경우는 오크통 자체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맥주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스테인레스 통에서 한 거니까 거기서 온 거하고는 출처가 다르지만 일단은 이런 기본적으로 밀이나 밀이나 그 메가에서 오는 그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그런 산을 이게 효모가 그 효소에 의해서 바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나오고 역치가 나오죠. 그죠? 역치가 나오는데 ppb라고 돼 있죠. ppb는 굉장히 적은 약이에요. 밀리그램당 마이크로그램이에요. 1리터당 70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건 0.00001 굉장히 적은 약이에요. 그 정도 약만 있어도 안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20ppm, 0.00002만 있어도 안다는 거예요, 1리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예. 그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좀 분석이 빠져 있는데, 맥주 속에 1리터에 얼마 있는지를 봐서 얘랑 비교해보면 이제 아로마가가 나와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얘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얘가 영향을 미치나. 이제 이런 걸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치가 굉장히 아까는 밀리그램, 1리터당 몇 밀리그램이었는데 얘는 몇 마이크로그램이에요. 1000배가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 페놀치는 조금만 있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맥주 전반적인 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를 이제 시음도 해보시고 평가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맥주도 이제 맛을 보고 그럴 텐데 대부분 맥주 맛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그건 이제 거기는 구성 성분의 어떤 그런 구성 비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좋은 게 많고 적은 게 작으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맥주는 좋은 맛과 안 좋은 맛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특히 이치가 없어야 돼요. 이미 이치, 오프 플레이버라고 하죠. 뭔가 곰팡이 나고 막 이런 것들. 물론 이미치라고는 개념이 좀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밀맥주에서 나오는 그런 페놀 향이 밀맥주에서는 이치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라거 맥주는 이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상면 효모가 뭔가 관여를 한 거예요. 뭔가 여기에 섞인 거예요. 에일 효모가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라거 맥주는 라거 효모로만 만들어져야 되고 에일 맥주는 에일 효모로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일로 오면 그게 이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향을 내기 때문에. 이미치라고 하는 건 그 성분 어떠한 특정 성분이 좋다 나쁘다도 의미하지만 스타일이 달라져도 이미치를 본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또 이치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맥주를 보면 이미치는 스타일에 벗어나는 의미. 아까 상면과 하면이 바뀌는 경우 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향이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냥 맡을만한데? 근데 일단 그러니까 아로마가가 1 이상인 거겠죠. 휘발돼가지고 코로 맡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향을 선호하는 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성분들도 아로마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봤을 땐 다 이건 안 좋은 성분이야 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 구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주에서 특정 성분이 낮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맥주 스타일을 나타내는 성분이면 그걸 좋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김치로 얘기하면 묵은지에서 나는 그런 쿰쿰한 냄새는 그 김치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갓 담근 그런 어떤 김치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람마다 이게 이미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맥주의 스타일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광범위한 그런 건데 대부분 이제 제조 과정 원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조 과정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유통 과정 우리가 뭐 이렇게 술은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이 이제 소비자한테 팔고 이런 구조잖아요 대부분 뭐 이제 전통주라든지 일반 그런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한테 다이렉트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제조하면서 나오는 어떤 많은 안 좋은 성분들도 있고 이게 유통하면서 보관을 잘못하면서 내지는 판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 뭐 소규모 이런 데 가가지고인데 냉장 보관이 안 됐다든지 너무 술을 오래 놓고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 판매 과정에서 어떤 보관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미지도 형태가 다양한 거죠. 어떤 거는 무슨 이게 썩은 치가 나기도 하고, 어떤 건 곰팡이 치, 어떤 건 약품 치, 초산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그림처럼 어떤 성분이, 무슨 성분이 나면, 그 성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대충 우리가 알 수는 이제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매하면서 나는 그런 위치인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건 술 보면 대부분 갈색 병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흰색 병도 있고 녹색 병도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인데 대부분 갈색 병을 쓰는 게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자외선이라는 게 300에서 한 450 사이. 요 선에서 이제 자외선이 통과가 많이 되는데 그 파장이 갈색 병은 대부분 그런 걸 차단을 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색 병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차단을 하는데 흰 병 같은 경우는 차단을 못 해요. 거의 그냥 이게 엄청나게 뛰어들죠. 그죠? 근데 갈색백 같은 거,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의 파장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또 고전적인 녹색병. 은 뭔가 이렇게 코팅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검은 병. 검은 병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검은 병을 써버리면 술의 색깔이 안 보이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검은 병은 안 쓰는데 원래는 색깔을 차단하려면,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검은 병을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검은 병을 안 쓰고 대부분 갈색병 정도만 써도 자외선을 상당히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판매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오는 어떤 햇볕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로 오는 어떤 산화치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장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조 과정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한데 판매라고 하는 것이 보관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런 병의 어떤 그런 색깔도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의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퀄리티로 봤을 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의 홍보 마케팅의 개념이고 이런 품질상에 보면 병의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어떤 보면 여러분들 녹색병이나 갈색병보다는 녹색병이 좀 자외선이 더 투과되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이라도 더. 보통 녹색병 같은 경우는 투과가 되는데 그럼 왜 녹색병을 쓰느냐? 그거는 이제 상품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녹색병이 갈색병보다는 조금 산화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외국 맥주도 그렇고 뭐 일부 맥주들이 이제 갈색병을 안 쓰고 녹색병을 쓰는 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품의 어떤 그런 홍보 마케팅 차원, 예,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쓰긴 하는데. 이제 뭐 코팅을 뭐 특수 처리해가지고 흰색병도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코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갈색병 외국에도 이제 수입되는 술들이 있잖아요. 갈색병, 녹색병으로 된 술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일부러 약간 그런 산화치를 약간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술의 특징은 약간 산화되게 하려고 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치가 많이 나면 안 좋지만은 살짝 나는 거는 그 술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갈색병을 안 쓰고 녹색병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술이 노화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술이 늙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뭐냐면 이제 노화가 됐다는 건 대부분 산화가 됐다는 표현인데요. 산화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맥주는 쓴맛이 줄어들어요. 호흡에서 오는 그런 쓴맛이 전반적으로 호흡의 성분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쓴맛이 줄어들고요. 단맛이 드러나요. 전반적으로 토피향이라든지 이런 단맛. 이런 단맛을 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 이렇게 당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카라멜,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이렇게 마이알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단맛 성분, 카라멜 그런 성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단맛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맛이 증가하면서 쓴맛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까치 밤나무 향, 우리가 양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선한 맥주는 생겼다가 나중에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까치 밤나무 향, 그런, 어떻게 보면 블랙커런트 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는 게 있고, 특이하게 이제 증가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맛과 더불어 마분지방, 아까 종이빵 쓰는, 그게 알데히드 성분인데, 그게 트랜스투노네날이라는 성분이에요. 트랜스투노네날. 그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트랜스투노네날. 예, 이 성분도 여러분들은 와인이고 맥주고, 어느 술이건 산화가 된 술에서는 그게 독특하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게 역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도 알아요. 성분이 검출되는 양도 작지만 역치는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가가 1 이상 돼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 텁텁한 맛과 그런 톱밥취들. 예, 그래서 그런 마분지 맛과 향이 독특하게 많이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아까 제가 그런 아까 노화치 나는 거 산화치 난다는 게 대부분 알데히드 계통이에요. 아까 제가 향 그룹핑 해드렸죠? 알데히드류, 알코올류, 에스터류, 락톤류, 뭐 이렇게 제가 구분을 카테고리 7개 나눴죠? 그 중에 알데히드류가 제가 뭔가 너트치가 나고 드라이한 그런 맛도 내면서 뭔가 이렇게 풋사과 향? 뭐 이런 거 냄새도 나고. 근데 그게 많으면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있을 땐 또 이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그런 노화취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이게 다 끝에가 알자 하이드라고 끝나는 성분들, 날이라고 끝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알데히드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술이 오래되면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술이 왜 노화가 되느냐, 왜 술이라는 게 왜 자꾸 산화가 돼가지고 그러느냐. 그건 이제 산소하고 접촉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산소가 없어도 효소적인 영향 때문에 계속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과 같아요. 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을 받거나 온도나 빛에 의해서 아니면 진동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 술에 많은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료나 발효나 숙성 저장을 통해서 생겨난 성분들이 술에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성분들이 맛과 향도 내면서
그 성분들이 또 다른 향을 또 내면서 또 다른 맛과 향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향, 좋은 맛으로 가면 좋은데 술이 오래되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공장에서 출하된, 오늘 내가 만든 맥주가 제일 맛있는 맥주예요. 오늘 만들어 놓은 게. 맥주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가요. 특히 이제 실험 보관한 것들. 이런 건 더 안 좋죠. 왜? 술이 노화가 돼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 쭉 보시면 대부분 안 좋은 향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역치가, 우리가 채소 농도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냄새의 그 역치가 굉장히 낮아요. 어떤 건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낮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랜스트 노네날 같은 거, 이거는 역치가 엄청 낮죠? 이렇게 보시면 0.1에서 0.5 ppb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오래되면 안 좋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노화 성분이 보면은 이게 술이라고 한 게, 그러면 내가 오늘 만들어서 하루 놔두면 이게 확 변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 뭐 신선한 맥주 마트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병맥주 하나 사셔가지고 베란다에 한번 놔둬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여름에 요즘 같은 날씨에 베란다에 한 2, 3일 놔둬보세요. 그러면 금방 일광치 같은 게 나고, 스컹크치라고 하죠. 일광치라고 햇빛을 받아서 나는 것들. 그거는 순식간에 생겨요.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생기는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조금 쿰쿰한 냄새, 동물 가죽 냄새, 동물 뭐 빚어진, 뭐 강아지들 이렇게 젖으면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안 좋아요. 그게 일광치라고 하는 거고, 이 노화치는 일광치하고는 좀 다른 건데, 아까 그런 텁텁한 맛, 이런 향, 이런 걸 주는 건데, 그거는 노화치는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뭐 그냥 어느 날 하루 이틀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냉장 보관하면 그 노화는 서서히 일어나요. 그러나 실온에서 예를 들어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2달 놔두면 서서히 변하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마트에 가시면 맥주를 제가 고르시잖아요. 마트 이렇게 진열대에 가면 맥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은 날짜가 오래된 거예요. 아마 그 마트에서 그렇게 진열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신선한 것으로 뒤로 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우유도 그래요. 우유도 가보시면, 지금 제 경험이긴 한데, 우유도 보면 날짜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뭐 열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신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유통기한이 이제 뭐 하루 이틀 남은 거고, 뒤에 가면 한 4, 5일 남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유 살 때 맨 뒤에 있는 거, 그걸 골라서 하는데,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진열대에 가시면 뒤로 갈수록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고, 앞에 있어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는 유통기한은 없어요. 우유처럼. 보통 이제 음용기간이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두는데, 우리 뭐 국내 맥주는 막 1년씩 가는 건 없고요. 마트 가시면. 근데 같은 맥주라도, 국내 맥주도 어떤 거는 이번 달에 출하된 거, 어떤 거는 2달 전에, 석 달 전에 나온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생산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날짜가 최근에 거, 그게 진열대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선한 거잖아요. 그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맥주라는 게 이제 냉장 보관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유통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제조 날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화가 일어나서 맥주의 프레시한 맛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신선한 맥주를 고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런 이제 외국의 연구소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 이 묵은지 맛이 보면은 보관을 20도에서 했느냐 30도에서 했느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30도에서 한 거, 이 빨간 거, 녹색, 오렌지색이, 봐보세요. 묵은지 맛도 관능으로 봤을 때도 사람이 느껴지고, 실제 분석도 해도 많이 나오죠. 20도에서 한 거보다는. 그죠? 20도에서 한 거보다는 성분도 노네랄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이것보다는 30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성분도 많이 생기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먹어봐도 확실히 그 냄새가 많이 느껴진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거는 더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죠. 이제 저장 중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숙성 저장을 하면서 나오는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성분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맥주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맥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알코올에 탄산감이 있는 신선감에 먹는 술이기 때문에,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이렇게 한 잔 한 잔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먹는 술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꿀떡꿀떡 마시는 그런 술이죠. 그죠? 청량감에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이런 맥주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은
대부분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맥주를 우리가 그냥 먹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맥주도 어떻게 보면은 맥주 다 똑같은 맥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4 내지 5% 정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보통 그 정도 알코올 농도인데 어떤 거는 알코올이 8%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이런 스페셜한 맥주들, 뭐 특히 벨기에 맥주, 거기 이제 막 오크통에다가 막 1년, 3년 숙성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바디감도 강하고 색깔도 진해지면서 알코올도 강한 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오래 가겠죠.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뭐 소주 같은 경우 뭐 5년 놔둔다고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주가 보통 18%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 뭐 소주가 뭐 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높을수록 알코올 자체가 뭐 항균 작용을 하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맥주도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저장력이 좋고, 아무래도 물론 이제 거기 이화학적인 성분들은 좀 변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미생물적인 어떤 그런 변화는 확실히 적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맥주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맥주든 시중에 있는 맥주를 맛을 보시든 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좋게 느껴지는 향이 있고 또 나만 안 느껴지는 향이 있을 수 있고 남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거는 맥주 타입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약품치, 금속치, 부패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 성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고양이치, 일광치, 뭐 어떤 사람 마분지치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거 나 냄새 되게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맡을만한데 왜 저러지? 그럴 수도 있고 누구는 막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들은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보통 디아세틸 같은 거 이거 안 줘요. 보통 버터 썩었네, 뭐 걸레 썩었네, 하수구치 이런 건데 요게 특히 라거 맥주는 깔끔한 맛에 이런 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 라거 맥주라는 게 목 넘김이 편하고 에일 타입은 좀 바디감이 강하고 향도 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에일 맥주에서는 디아세틸이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많으면 안 좋아요. 조금은 있는 건 괜찮은데 라거 맥주에서는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라거 맥주에서는 디아세틸이 굉장히 중요한 품질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다른 그 맥주 예를 들어 이런 에일, 스타우트 특히 체코의 필스너 이런 거에서는 맥주 아로마나 바디감이 오히려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양이 많지는 않은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맥주에서는 이게 라거계나 이런 데에서는 이치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것도 삶은 야채치 나는 거. 디메칠 설파이드 우리가 약자로 DMS라고 하는데 DMS라고 하는 거는 용어를 알아두세요. 아까 뭐 제가 노네날이라는 성분처럼 DMS라고 하는 디메칠 설파이드 황성분이죠. 이것도 많으면 안 좋아요. 근데 미량일 경우에는 라거 맥주에 또 괜찮지만은 다른 맥주에서는 또 이걸 이치로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통 찐 옥수수, 여러분들 옥수수 찐 거 있죠? 찐 냄새 있죠?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옥수수 많이 쪄먹잖아요. 옥수수 찐 냄새가 바로 DMS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많으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나 조금 소량일 때는 그냥 맡을만한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 옥수수 찌고 하는 그 향이 이렇게 나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과하면은 좀 안 좋고 또 농도가 적더라도 또 사람마다 또 안 좋게 느껴지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한가 봐요. 그다음에 정향치라는 거 아까 그게 포비닐 과이어컬이라는 거 아까 상면 효모 그러니까 에일 효모에서 밀맥주에서 나타나는 그 독특한 그 페놀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는 페놀류에서도 포비닐 과이어컬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밀맥주를 먹으면 나는 그 냄새예요. 이게. 근데 라거 맥주에서는 이치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라거 맥주에서 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에일 맥주에서도 딴 데서 나면 안 되고 밀맥주에서만 나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그런 맥주 스타일을 나타내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클로버 향, 피클 향, 정향 그런 냄새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맥주의 타입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는 그 맥주가 이미이치는 아니에요. 그 맥주 상에서는 딴 데서는 이미이치지만
그런데 사람마다 또 이거를 좋게 안 좋게 느끼기도 한다 그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밀맥주를 많이 먹는데 독일 사람들도 남부 사람, 뮌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이 밀맥주를 좋아해요. 이 향을 좋아해요. 근데 북부 사람, 베를린 사람, 함부르크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 싫어해요. 이 향을.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밀맥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독일 사람들이라도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분들도 요건 바나나 향, 이런 어떤 그런 사과 향, 전반적으로 좋은 향인데 이건 모든 맥주에서는 다 들어있고 환영받을 향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강하거나 하면 대로 그 용매치, 본드치 이런 게 나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향이지만 맥주 스타일에 따라 또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향마다 다 나름대로 요 향은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요 향은 이렇게 판단. 요건 내 개인적인 취향이었고 사람마다 이 향은 뭐 전반적으로 싫어하고 요 향은 뭐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라고 하는 거, 맛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판단하기가 딱 어려워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보통적인 맛, 향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수제 맥주도 해보시고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해보실 분들이니까 향도 그렇게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책자에 나오는 거 아로마 휠인데요. 좀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믈리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 그리고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쓰잖아요. 누구는 이걸 버터 향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걸레취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같은 향이고 같은 그런 성분이었는데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 들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보통 모든 술들을 이렇게 아로마향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실향에서 나면은 요런 향은 요렇게 표현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뭐 맥주도 아로마힐이 있고 와인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다 아로마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술을 표현하면서 관능평가를 하면서 좀 통일된 용어를 쓰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과실향도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실도 뭐 수백 개잖아요. 꽃도 수백 개고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를 해서 이렇게 아로마힐을 만들어 놨다. 요거 이제 평가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진은 이제 수제 맥주에서 우리가 이제 한참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유럽에 있는 어디 수제 맥주를 제가 방문하면서 찍어온 건데, 요런 이제 크래프트 맥주 요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 120개 정도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요런 거를 해보실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업장들마다 형태도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한데, 그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원료, 다양한 우리 맥주 만들 때 쓰는 허용된 식품위생법상에, 주세법상에 허용된 모든 원료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독일처럼 이렇게 4가지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넣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계피를 넣기도 하고 후추를 넣기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술을, 홍천군에 있는 다양한 원료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실 만한 분이 이제 또 계시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수업이나 이런 거 다 끝나시면 서울 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죠. 지방에도 수제 맥주 크래프트 이게 업장들이 많이 있긴 한데 서울 쪽에 오시면 이제 한번 이렇게 견학을 한번 쭉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제 맥주 하면서 이제 음식과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페어링? 음식과의 조합. 술 타입에 따라서 물론 어떤 술에는 이게 맞고 어떤 술에는 정 안 맞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맥주라는 술은 다른 술하고 틀려서 좀 많이 배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 있는 그런 쪽보다는 국물이 없는 이런 쪽으로 좀 맞을 거는 같은데, 하기야 뭐 회 먹어도 그만이고 뭐 다른 찌개에다 맥주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맥주는 95% 이상이 물이니까 아무래도 찌개류보다는 조금 이렇게 육류라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배부르지 않는 그런 국물이 없는 그런 안주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많이 돼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음식 개발도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나올 게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5강을 할 때는
지금 있는 전반적인 아로마 계열라든지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리면서 각 맥주 타입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맥주 종류가 많잖아요. 타입이 다 다르고 그런 술들이 어떤 맛과 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술에서 나오는 향들을 개요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뭐 어떤 술은 이런 게 많고 왜 그랬는지 왜 어떤 원료를 써서 어떤 공법을 써서 그랬는지 그런 설명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번 4강은 제가 여기까지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